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죠. 이렇게 그냥 별탈 없이 아물 줄 알았으면 내가 왜 평생 참고 사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, 너무 늦은 나이에 수술 받은 거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 시절에 엉터리로 무리한 수술을 받아서 참담한 결과를 갖고 그냥 평생 사시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술을 받으셔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큰 짐을 내려놓고 사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. 원장님, 요즘 가슴 축소 거상 수술을 받으시는 연령대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. 낮아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, 엄밀히 말하면 연령대가 넓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10대에 가슴 축소 수술 또는 가슴 거상 수술을 받으러 오는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고, 70세에 임박해서 용기 내서 찾아오신 분들도 또 많이 늘고 있어요. 진짜 원장님 말씀대로 나이가 드신 후에 수술을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데 왜 연세가 있으신데도 수술을 결심하시는 걸까요? 그분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예요. 뭐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고,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덜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힘들어요. 가슴이 크고 길면. 그런데 연세가 좀 꽉 찼다고 하실 만한 분들은, 그분들이 수술을 한창 받고 싶어 하시던 그 젊은 시절에는 정보가 더 없었어요. 그리고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도 없었고, 아직도 떠내려오고 있는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, 잘못된 생각, 그리고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, 뭐 끔찍한 흉터가 생기고 끔찍하게 아프고 수혈을 받아야 되고 뭐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는 그 맨날 많은 그 얘기들 있잖아요. 그 이야기들과 그 분위기가 정점을 이루던 그 시대를 살아오시던 분들이라서 수술을 엄두를 못 내셨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그냥 이거 못한 수술인가 보다 생각하고 오셨다가 이제서야 정보를 아신 거죠. 이제서 알고 찾아오시다 보니 늦은 나이에 이제야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. 젊은 분들은 왜 늘고 있느냐? 예전 같았으면 이분들도 역시 또 이 수술 못 받고 평생 사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고,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, 수술을 받은 많은 환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, 그분들의 전후 결과와 후기를 너무나 많이 접할 수 있으니 젊은 분들 용기를 내는 거죠. 그리고 그 젊은 분들을 둔 보호자들도 안심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니 이제 아주 젊은 분들도 문을 두들기는 거고, 수술을 못할 것 같은 시절에 살던 분들이 이제서야 또 정보를 알고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수술을 받는 연령폭의 레인지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. 가슴 큰 엄마를 둔 딸분들이 직접 알아보고 엄마와 함께 상담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. 모녀가 같이 오신 경우는 많죠. 모녀가 둘 다 가슴이 커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, 딸이 너무 가슴이 크면은 어머님이 찾아보시고 따님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, 엄마가 너무 가슴이 큰데 뭐 정보력이 없고 그냥 평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따님이 찾아서 엄마를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, 굉장히 다양한 조건으로 모녀분들이 오시죠. 가슴 축소 거상 수술은 최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? 뭐 어디 교과서에 기준은 없어요. 근데 제 나름대로 70세라는 기준을 세워놨죠. 70세가 넘어도 사실은 수술을 받으셔도 괜찮으셨을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. 근데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연령대가 넘어가도 수술을 또 하시려는 분들이 있고, 근데 그런 분들이 수술 마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또 고생하실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기저에 갖고 계신 질병도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,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긴 마취와 수술을 통해서 겪을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좀 더 있고, 그러다 보니까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했고, 70세 이전의 환자분들만 수술해드리는 원칙을 제가 수술해왔죠. 근데 이제 우리 인류의 건강 상태가 사실 점점 좋아지잖아요. 점점 더 장수하고 있고, 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고, 그러니까는 어느 날은 제가 기준을 좀 무너뜨릴지도 모르겠어요. 뭐 75세까지 해드리겠다든지. 그렇게 기준이 완화될 날이 언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, 어제 현재까지는 전 70세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. 30, 40대에 수술하신 분들도 진작에 할 걸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60대 이상에서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은 그 아쉬움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죠. 이렇게 그냥 별탈 없이 아물 줄 알았으면 내가 왜 평생 참고 사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,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연세가 꽉 차서 하신 분들의 수십 년 전에는 이걸 이렇게 많이 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. 경험도 없었고 그런 병원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에 돌아가셔도 이렇게 수술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.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가능했다라고 그냥 위안을 가질 수밖에 없고, 어떻게 보면 그때 수술을 안 받으신 게 다행이기도 합니다. 요즘엔 뭐 굉장히 잘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예전에는
진단도 못하고 약도 없고 수술법도 없었던 그 얼마나 많은 질환들이 있었겠습니까? 근데 의학이 발전되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이 바뀌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가슴 축소 또는 거성도 마찬가지 영역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실이고 또 사실이고 마음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. 60대가 넘어서 수술을 진행하면 젊은 나이에 수술했을 때와 비교해서 수술 결과의 차이가 있을까요? 제가 만든 결과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회복에는 좀 느린 게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아무래도 조직이 많이 노화가 되어 있으면은 좀 더 예쁘고 깔끔하게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. 아무래도 주글주글한 탄력을 갖고 있고 주름이 많고 조직이 좀 덜 건강하고 모든 게 좀 프로세스 느리고 이런 게 있죠. 그래서 이제 70세가 넘어가지 않는 걸 제 기준하는 것도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. 근데 60대 건강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뭐 결과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. 근데 뭐 어떤 누구가 수술해도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좀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좀 조건이 조금 열악하시더라도 그걸 좀 극복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혹시 흉터의 차이도 좀 있을까요? 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발한 연령대는 흉터가 좀 더 과하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, 오히려 연세가 꽉 찰수록 흉터는 좀 덜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. 뭐 수천 건의 수술해보면 아무래도 좀 피부가 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. 뭐가 활성도가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는 흉터도 뭐가 왕성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뭐 흉터가 과하게 생기고 뭐 튀어나오고 뭐 진한 흉터가 났고 이런 케이스 별로 못 봤거든요. 근데 물론 피부 특성에 따라서 연세가 좀 있으셔도 타고난 피부가 그러면은 흉터 나쁠 수도 있지만 많은 케이스를 보다 보면은 아주 젊은 연령대에서 한창 막 내 몸이 커가 있고 뭐 혈기왕성하고 세포도 아주 뭐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흉터가 조금 더 세게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. 가슴 축소나 거상 수술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? 정답이 없는 얘기예요.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 문제에 있어서는 젊은 나이에서 좀 불리할 수 있고, 근데 젊은 나이면 흉터가 다 나빠지냐? 그거 아니고 10대, 20대 굉장히 많이들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다 흉터가 이렇게 막 나쁘지 않아요. 좋은 경우가 꽤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흉터가 나쁜 분들의 분포를 보면은 아주 젊은 연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, 나이가 꽉 차서 있으신 분은 흉터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거지,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괜찮아요. 근데 무조건 흉터가 괜찮은 게 아니고 흉터가 괜찮게 만들도록 엄청난 노화가 필요한 거죠. 수술도 꼼꼼하게 되는 거고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또 본인이 타고난 피부도 중요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합이 다 맞아야 돼요. 마지막으로 크고 처진 가슴으로 인한 불편함을 오랫동안 참고 지내시다가 60세가 넘어서 수술을 결심하신 분들께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너무 늦은 나이에 수술받은 거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에는 이런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게 맞습니다. 그 시절에 엉터리로 무리한 수술을 받아서 참담한 결과를 갖고 그냥 평생 사시는 것보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물론 좀 고되셨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술을 받으셔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큰 짐을 내려놓고 사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니까 늦은 나이에 수술 받게 된 걸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연령대에 대한 그 수술의 가능 여부, 또 언제까지 수술이 가능한지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, 굉장히 평소에는 저는 많이 환자들과 상담할 때 대화를 나눈 주제이긴 한데 타이틀 아예 딱 잡고 이 주제를 집중해서 말씀드린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이 흔한 주제로 이제야 말씀드렸을까는 좀 아쉬움도 있는데 오늘 주제가 또 오랜만에 좀 새로웠던 것 같고 이 수술을 준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또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